가불 추경입니다. 추경이긴 추경인데 가불이에요. 가불이라는 거는 뭔가 돈을 미리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추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초과 세수 높게 잡았다. 59조 역대급 가불 추경. 그러니까 추경의 규모가 59조인데 이 재원을 따져보니까 초과 세수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쓰겠습니다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가불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또 초과 세수가 예상이.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작년엔 61조 세수 오차 내더니 기재부 또 고문을 주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자꾸 틀리냐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많아도 너무 많이 틀리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거 정치 논리 따다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치 논리요. 이게 곧 정권 교체 이런 거 의식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야의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과소추계 해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권력 교체기에서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디엔가 감춰놨다가 꺼냈거나 뭐 이랬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에도 추가 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53조 정도가 되잖아요. 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 세수도 추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박홍근 대표가 비난을 했던데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경기가 갑자기 죽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추가 세수 같은 경우 추계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윤상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을?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 연속 세수 추계를 거의 110조를 갖다 못 맞춘다. 그러니까 틀려도 너무 틀린다는 거죠. 예, 이건 뭐 근데 문제는 작년에 세제시를 다 바꿨는데도 예. 올해 또 이런 일이 생겼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아마 59조 중에 한 30조 정도가 법인세입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벌 줄 몰란 거죠.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할 때.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기업이나 시장이랑 열심히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네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짰기 때문에 이런 게 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계기로 기재부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예. 시장하고 적극 소통하고 업체하고 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조치를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상환 의원께서는 기재부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알고 짜는 겁니까? 이 말씀을 하셨고요. 김남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올해 초에도 예.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예. 다 이런 어떤 예산안에 대한 추계를 했는데 그때도 초과세수 얘기 네,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수십조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초과세수 요만큼 얘기하더니 정권 바뀌니까 왜 이만큼 얘기하시는 거 이거네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예. 뭔가 모종의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네요.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걱정스러운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기재부가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측에 빗댄 예측에 기댄 추경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예측한 것처럼 많이 들어올 거라고 세입을 잡았는데 예.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 적자국채 발행해가지고 그러네요. 해야 되는 그런 예상대로 문제가 안 있기 되면. 때문에 재정의 어떤 건전성 문제도 있지만 예. 과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걱정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된 초과세수 규모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53조 3천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실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자, 이현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을? 지금 기재부가 심각한 문제죠. 네.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초과 세수를 이제 제대로 예측을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또 그거를 아예 예측을 해가지고 또 추경을 하겠다. 근데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런 예. 거니까 지금 이제 거꾸로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이 재정을 운영해 나갈 건지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걸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채 발행도 한두 번이지 예.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이 문제를 저는 이 기재부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이들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예. 있겠는지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이거 아까도 우리 예.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책상머리 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숫자만 계속 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물 경제의 흐름을 전혀 캐치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틀려도 웬만큼 틀려야죠. 그럼 이게 뭐 네. 해마다 예산을 어떻게 짜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은. 아무튼 그런 지적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죠. 지역신문 소개입니다. 먼저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제 국회에서 이게 행안위 법안 소위 논의 거쳐서 본회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런 걸 소개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뭔가 권한이 확대되는 거죠. 그 재정에 대한 권한도 역시 확대된다. 강원도에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얘기가 일면 토끼사군요. 자, 후보들 변성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박형준 아시아 10대 행복도시. 자, 부산시장 후보들의 어떤 포부, 공약 이런 걸 좀 크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대전입니다. 탈환이냐 수성이냐 정치 지형 바꿀 지방선거 막이 올랐다. 충청권 선거 후보들 소개하면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리고 보면 보수 진보 진영 1대1 구도가 됐다. 초박빙 양상이다.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광주로 가보죠. 자, 여기 무등일보인데요. 여권 윤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후보 시절엔 두 차례 찾지만 참배 못했다. 근데 5.18 때 방문하다. 오늘 보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하나 볼까요? 뭐 이거 소개만 좀 드리죠. 지금 윤 대통령 광주 뭐 기념식 행사 참석 예정인데 5.18 거리 미술전에 윤 대통령 풍자 그림 뭐 이런 게 걸렸대. 여기 보면은 옷을 벗고 있는데 다리를 벌리고 뭐 왕자 뭐 이런 풍자 그림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국가니까요. 뭐 이런 그림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